어떻게 방학은 잘들 보내고 계시나요? 이제 뭐 한 일주일밖에 방학이 안 남았는데 알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되게 정신이 없이 방학이 지나갔네요. 오늘부터는 전자기학 5장에 대해서 좀 틈틈이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그 챕터 5 정자기학, 매그네토 스태티스틱이라는 건데 1강은 이제 로렌츠 포스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 로렌츠 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짧은 강의를 하면서 요 사이클로이드 모션을 좀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1절은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는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우리 1학기 때 이제 정전기학,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거는 그 정지한 소스 차트, 원천 전하가 이렇게 정지해 있고 정지한 전하가 만드는 필드, 일렉트릭 필드하고 그 다음에 힘에 대해서, 전기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우리가 2학기 때 5장에서 배우는 이제 정자기학이라고 하는 거는 매그네토 스태티스틱스 이렇게 하죠. 이 경우는 이제 그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전류를 만들게 되고 이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자기장 그 만들어진 자기장에 의한 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정자기학의 기본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일반 물리 때도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이제 평행 도선 두 개의 평행 도선이 두 도선이 이 경우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경우의 예제네요. 이런 경우에는 두 도선 사이에는 뭐 작용하는 힘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도선과 두 번째 도선이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두 번째 도선이 위치한 곳에서의 자기장, 이 자기장의 방향이 좀 화살표로는 좀 어색하긴 한데 그 지금 스크린에서 들어가는 방향, 도선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두 번째 도선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때 두 도선 사이에는 이때 이제 자기장은 뭐냐 이때 요 도선 두 번째 위치한 도선에서의 자기장은 첫 번째 도선에 의한 자기장, 와이어 1이 만드는 자기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두 도선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우리가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같은 방향으로면 뭐 인력이 작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두 평행한 도선이 전류가 흐르면 뭐 그 청력이 작용하고 이런 걸 이제 배웠는데 어떻게 인력이 작용하나? 그게 바로 그거에 숨은 게 이제 로렌츠 포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장 속에서 속도 v로 움직이는 전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자기장이 이 경우는 지면이라고 스크린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흐를 때 균일한 자기장에서 어떤 속도 v로 움직이는 전하량이 q고 v로 움직이는 전하가 있을 때 이때 이 전하가 받는 자기력은 로렌츠 폴스가 q v 크로스 b 그래가지고 v는 위쪽 방향, 매그네틱 필드는 스크린에서 들어가는 방향. 그렇죠? 그래서 v 크로스 b 해가지고 왼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로렌츠 포스라고 얘기합니다. 로렌츠 포스. 로렌츠 포스고 만약에 이제 자기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기장도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때 로렌츠 포스는 어떻게 되냐면 F는 전기장에 의한 힘이 Q2잖아요. 그래서 Q2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기장과 자기장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로렌츠 포스는 Q2 플러스 전기력과 자기력이 같이 들어간 거죠. QE 플러스 V 크로스 B. 이게 이제 로렌츠 포스인데 우리가 그 이그젬플로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예제인데 사이클로트론 모션 그래가지고
균일한 자기장에서 이때 자기장이 크로스로 돼 있는 자기장이 이제 스크린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반지름이 R로 반지름이 여기 라지 R로 운동하는 전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전하가 그 원운동을 이렇게 반지름이 R로 원운동을 하면 그때 양전하 Q가 받는 힘은 이 원운동할 때 매 순간에 그 이 전하의 속도의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 그렇죠. 그래서 이쪽 여기서는 이쪽 접선 방향 또 여기서는 여기 접선 방향 여기 위치에 있을 때는 접선 방향으로 그 전하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보면 자기력은 Q V 크로스 V가 이 경우는 오른쪽 방향이고 자기장은 스크린에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Q V 크로스 B 그렇게 해주면 이 진행 방향의 수직한 방향 항상 진행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원운동하는 전하한테 작용하는 자기력은 항상 회전의 중심 방향, 이게 Q, V 크로스 B가 나타내 주는 게 회전의 중심 방향, 그게 바로 구심력이죠. 구심력의 역할을 해줍니다.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니까 자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줘서 이 자기력의 크기를 보면 Q, V 크로스 B, V하고 B가 수직하니까 AB 사인 세타, 사인 90도죠. 그래서 QVB는 이 구심력은 MR분의 뭐 V제곱,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전하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이 자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고 이때 V하고 V를 서로 이제 하나씩 캔슬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고 이 MV라고 하는 거는 MV는 QB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전하의 운동량을 계산해주면 이 전하의 운동량은 전하량,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회전 반지름이 딱 정해지면 이 전하의 운동량이 딱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의 운동량이 이렇게 딱 정해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보통 입자 물리하는 사람들이 그 입자의 운동량 이런 거 측정할 때 기본이 되는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식 또는 뭐 이 식을 우리가 사이클로트론 포뮬라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이 경우 이 위에 있는 경우는 자기장에 수직하게 입자가 입사가 되면 자기장이 외부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스크린에서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 자기장에 수직하게 전하를 띈 입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자기장이 수직한 방향이 아니고 자기장이 있는데 자기장이 수직한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선으로 자기장하고 경사를 져가지고 자기장하고 경사를 져서 V의 속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경사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전하의 속도는 이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과 뭐 자기장의 수직한 V 펄프라고 생각할게요. 수직한 성분과 자기장과 나란한 성분으로 그 속도가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요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은 요 원운동을 하는데 다 쓰이고 자기장과 나란한 성분, V 패럴렐이라고 하는 성분은 이 원운동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일정하게 등속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 자기력은 뭐냐면 요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만 자기력으로 그 역할을 하고 그 수평한 나란한 성분은 자기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그냥 패럴렐한 성분은 그냥 등속으로 쭉 입자가 움직이는 게 돼서 위에서 보면 원운동을 하지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 헬리컬 뭐 나선형 운동이라고 하죠. 나선형 모양으로 등속으로 등간격으로 이렇게 나선이 그려지면서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죠. 요러한 속도를 가지고 그래서 헬리컬 모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입자가 그 자기장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는 요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만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입자의 운동량은
QBR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입사한 그 사선으로 입사한 입자의 그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의 속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일반 역학 4장 6강에 보면 요 조금 더 그 자세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자기력이 한 일이 얼마냐? 이 물체를 이렇게 원운동시키는데 자기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죠? 자기력이 한 일은 힘이 한 일은 진행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기력이 전하의 일을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은 항상 전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만 하지 진행하는 걸 이렇게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 못 가게 옆으로 가게끔 방향을 계속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해필이면 진행 방향이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자기력이 한 일은 항상 0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이 한 일은 항상 0이다 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의 예제는 사이클로이드 운동인데 지금 이렇게 자기장이 지금 이제 x, y, z 좌표가 있고 좌표의 원점에 이제 전하가 뭐 양전하라고 할게요. 전하량이 BQ인 양전하가 놓여 있는데 이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균일한 자기장은 지금 X축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 X축 방향이 뭐냐 하면 그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전화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장이 역할을 안 하죠. 뭐 자기력이라는 게 역할을 안 할 테니까 정지해 있으면. 근데 그 어떤 순간에 이제 전기장을 Z축 방향으로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줄게요. 전기장을 Z축 방향으로 걸어주게 되면 이 양전하가 이제 전기력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전기력을 받아서 이렇게 가속 운동을 이렇게 할 텐데 얘가 이제 속도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속도가 생겼으니까 전하를 띈 놈이 Z축 방향으로 속도가 생겼으니까 이제 자기장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속도가 만들어지면 V 크로스 B를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Z 크로스 X를 해주면 Y축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게 힌트를 벌써 줬네요.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에 의해서 얘가 이 전하가 가속되면 속도가 생기고 이 속도에 의해서 자기력이 작용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던 놈이 자기력을 받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죠? 가다가 Z축 방향으로 안 가고 이렇게 전기력과 자기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로렌츠 포스가 전기력도 받고 자기력도 받아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는 전기력은 항상 Z축 방향으로 받고 얘가 만약 이 그림 제가 이게 커서가 있는 부분을 둔다고 하면 자기력은 뭐냐 하면 이 곡선 운동 진행 방향의 수직한 안쪽 방향 곡률 안쪽으로 자기력을 받으니까 위쪽으로 전기력 뭐 아래쪽으로는 이제 자기력을 받는 경우 이 순간에 그리고 요 놈이 가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더 곡률이 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기력이 전기력에 의해서 요 놈이 내가 가는 거를 위쪽으로 당기니까 지금 진행하는 거를 못 가게 하는 역할을 전기력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가다가 이렇게 조금 천천히 가게 됩니다. 전기력에 의해서 못 가게 이제 위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전기력이 그거를 이제 못 가게 가지마 하고 이제 좀 천천히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속도가 점점 이제 줄다가 다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정지했다가 다시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사이클로이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정량적으로 조금 분석을 더 해볼게요. 이 경우는 뭐냐 하면 이 경우는 자기력하고 전기력은 G축 방향으로 항상 작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력은 뭐냐 하면 이게 그 Y하고 Z 평면에서 자기력이 작용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는 로렌츠 포스에 의한 힘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안 움직이고
y하고 z평면상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의 위치를 내가 좌표의 원점에서 물체의 위치 벡터를 보게 되면 x방향은 없으니까 힘을 안 받으니 x축 방향으로는 그 움직이지 않고 y방향하고 z방향으로 이것도 z가 아니라 이놈도 제가 t라고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y 성분하고 z 성분만 가지게 되고, 근데 요 놈을 한 번 더 미분해주는 걸 v라고 하면 그 놈은 0, y 닷, z 닷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v 자기장과 전하의 속도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해보면 v 크로스 b는 x, y, z 성분에 의해서 속도 성분은 y 방향하고 z 방향의 성분이 있고 자기장 성분은 x축 방향으로만 균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놈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 y hat bz 닷 y hat 마이너스 by 닷 z hat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y 방향하고 로렌츠 포스는 y 방향하고 z 방향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y하고 z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이 놈을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로렌츠 포스는 Q의 전기력은 QE. 전기장이 Z축 방향밖에 없으니까 EZ 더하기 BZ 닷 Y hat 마이너스 BY 닷 Z hat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 전기장과 자기장, 균일한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로렌츠 힘입니다. 이게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 F는 전하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F는 ma가 돼야 되겠죠. 뭐, 그죠? ma가 돼야 되고 가속도 a라고 하는 거는 성분이 x, y, z 성분이 있을 텐데 요 놈은 지금 보면 y하고 z 성분만 있죠. 그래서 얘는 a는 x축 방향으로 힘을 안 받기 때문에 a는 y 더블 닷의 y hat 더하기 z 더블 닷의 z hat 이렇게 되고 요놈 위에 있는 두 번째 라인하고 마지막 라인을 비교를 해보면 Y 성분은 Y 성분끼리, Z 성분은 Z 성분끼리 운동 방정식을 세워주면 Y 성분은 MY, 더블 닷은 Y 성분이 QBZ 닷, 그죠? 그 다음에 MG의 더블 닷은 QE 빼기 BY 닷,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X, Y 방향하고 Z 방향으로 받는 힘의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놈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QB를 M으로 나눠준 거를 제가 이제 오메가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QB를 M으로 나눠준 걸 오메가라고 하고 요놈은 보통 우리가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 그래가지고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놈으로 오메가로 이 운동 방정식을 정의를 해주면 y 더블 닷은 오메가의 z 닷, 그 다음에 z 더블 닷은 오메가의 b분의 2 마이너스 y 닷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장과 전기장에서 이 놓인 공간에서 원점에서부터 출발한 전하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주면 y 방향하고 z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데 초기 조건은 t가 0일 때 y하고 z 위치가 원점에 있었고 초기에 또 가만히 초기 속도가 y 닷하고 z 닷이다 0인 초기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조금 전에 그 상황을 말씀드렸죠? 이 놈을 보면 그 양변을 제가 이 2차 미분한 거를 한 번씩 적분을 해주면 첫 번째 놈을 시간에 의해서 적분해주면 y 닷은 오메가 z 플러스 뭐 적분상수 이렇게 쓸 수가 있고 z 닷은 오메가의 b분의 2 t 마이너스 이렇게 y 다 적분해주니까 y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나더 적분상수 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시간에 의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초기 조건을 보면 t가 0일 때 y 닷은 0 z도 t가 0일 때 0 0은 0 더하기 c1인데 c1이니까 c1도 0이 돼야 되고
이게 z 다시 0, t가 0일 때는 0, t가 0일 때 오른쪽이 0이고 y, t가 0일 때 y도 0이 되니까 이 경우도 이제 C2도 초기 조건에 의해서 C2도 0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적분상수는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해서 C1하고 C2를 놓을 수가 있지만 이 0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제가 요 첫 번째 식 y-라고 하는 식을 y-오메가 z니까 요 놈을 여기다가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 z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z끼리 지금은 요 식 자체로는 y하고 y-좌표하고 z-좌표가 서로 커플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커플된 거를 이제 완전히 디커플링 시켜주는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z는 z의 함수끼리 y는 y의 함수끼리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이 y-을 z로 나타내주면 z 더블-은 오메가 곱하기 b분의 2 마이너스 y 대신에 오메가 z 이제 완전히 z의 함수하고 상수로 이제 나타내준 거죠. 이놈은 제가 조금 정리해줘서 마이너스 오메가를 바깥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래서 괄호 열고 z 마이너스 오메가 b분의 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역학 시간에 많은 미분 방정식을 풀었는데 제가 요 놈을 z 마이너스 오메가 b분의 2를 z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z 프라임. 그러니까 z 프라임은 그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요 놈은 항상 상수니까 z 더블 닷 프라임은 z 더블 닷 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Z가 만족해주는 운동 방정식이나 Z 프라임이 만족해주는 운동 방정식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Z 프라임을 Z 마이너스 오메가 B분의 2라고 하면 Z 프라임이 만족해주는 운동 방정식은 여기서 보면 Z 더블 닷 프라임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Z 프라임. 요게 뭐죠? 요게 바로 요거의 솔루션은 어떤 거죠? 조화진동자. 조화진동자 솔루션이죠. 조화진동자 솔루션이니까 Z 프라임은 가장 일반해가 요 식을 만족해주는 가장 일반해는 Z 프라임은 C3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위상각. 그래서 요건 그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항상 미지수가 두 개. 여기서 제가 쓴 미지수는 C3하고 위상각 세타가 이렇게 미지수로 두 개가 초기 조건에서 결정이 나야 되고 요 놈이 이제 Z 프라임을 이렇게 구하고 나면 요 놈은 이제 C3 Z는 뭐냐면 Z 프라임이 요걸 만족해주면 Z 마이너스 오메가 B분의 2가 요걸 만족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되니까 ZT는 C3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쪽에 이제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이 텀을 플러스 오메가 B분의 2. 그래서 우리가 Z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Z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이를 우리가 이제 찾아냈습니다. 아직 C3하고 세타는 이제 초기 조건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조금 이따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Z를 구한 이 Z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Y-은 오메가 C3 코사인 더하기 B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양변에 오메가를 곱해주게 되면 그게 Y 다시 되고 요 놈을 Y-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코사인 적분해주면 사인이죠. 그러니까 오메가에 뭐 사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오메가 C3고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오메가분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B분의 2T가 되고 그다음에 적분상수는 제가 C4로 이렇게 바깥으로 C4로 그냥 하나로 놨습니다. 이게 적분을 했을 때 적분상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yt를 시간에 대한 y 방향의 변이를 계산해 보면 이 오메가 캔슬돼서 c3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더하기 b분의 2t 더하기 c4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따른 y와 z의 변이를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y에 대한 변이, z에 대한 변이. 이제 미지수 뭐 c3, c4, 세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찾아야 되는데 초기 조건에서 결정해주면 돼요. 그 y가 이렇게 주어지면 y를 미분해주면 y-은 오메가 c3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의
더하기 b분의 2. 요 놈은 이제 상수니까 0이 될 테고, 여기서 이제 z도 한 번 더 이걸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c3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요 놈 상수 미분해주면 0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초기 조건이 어떻게 되죠? y0, y.0가 다 0이잖아요. 그래서 y0인 경우는 c3 sin 세타 더하기 c4가 0이 돼야 되고, y.0는 오메가 c3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b분의 2가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초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z도 마찬가지로 z0은 c3 코사인 세타 더하기 오메가 b분의 2가 0이 돼야 되고, z-0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c3 사인 세타도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초기 조건에 의해서 먼저 z를 보면 여기 사인 c3가 0이 아니면 사인 세타는 여기 c3가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c3는 진폭이기 때문에 진폭이 0이 되면 완전히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c3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이 0이 되려면 사인 세타가 0이 돼야 됩니다. 사인 세타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세타는 0도가 돼야 되고, 여기다가 세타는 0이 돼야 되고, 그 세타를 0으로 놓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c3는 마이너스 오메가 b분의 2가 됨을 요 z에 대한 초기 조건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타를 0으로 놓고 C3 대신에 요걸 놓게 되면, 여기는 C3 자리에 코사인 0은 1이 되고 C3 자리에 마이너스 오메가 b분의 2를 넣어주면 이게 0이 되는 게 자연스럽게 만족을 하죠. 그 다음에 C4는 어떻게 되죠? C4는 세타가 0이 되기 때문에, 세타가 0일, 이게 저기 요 놈은 뭐냐면 C4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그냥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타가 0이 되면 여기 0 넣어주면 사인 세타는 0이 되고, 0 더하기 C4가 0이 되어야 되니까 C4는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 다 구했습니다. C4는 0이 돼야 되고, C3는 이거 값을 가져야 되고, 미상각 세타는 0이 돼야 되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주면, y는 오메가 b분의 2에 오메가 t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가 돼야 되고, z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b분의 2에 1 빼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시간 후에 시간에 따른 y와 z 좌표를 나타내 준 겁니다. 그 시간에 따른 y와 z 좌표를 그려보면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놈을 그 역학을 배웠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만 주어지면 이게 뭐지?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제가 이제 오메가 b분의 2를 갖다가 r이라고 제가 두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y 빼기 여기 이걸 r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r 오메가 t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r의 제곱을 해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하고 전체적으로 r 제곱이 나오니까, 우리가 요 놈을 r이라고 넣으면 이 y하고 z가 만드는 방정식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중심이 x는 0이죠. x는 0이고 중심이 0, x, y, z를 보면 x는 0, y의 중심은 r 오메가 t, z의 중심은 r, 중심이 r이고 반지름이 라지얼인 원의 공식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 요 얘기는 뭐냐면 요 y방향에 대한 중심이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y축 방향, 변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요 놈을 한번 시간에서 미분해 준 놈이 바로 중심이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r 오메가가 되고, r 오메가가 뭐냐면 r 오메가가 b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 그림을 따라서 가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속력이 이렇게 b분의 2, 자기장분의 전기장의 속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역학 때 배웠던 사이클로이드에서 요 경로가 뭐냐면 반지름이 r인 바퀴상의 한 끝 점에 껌딱지를 붙여놓고 그 껌이 그리는 바퀴가 미끄러짐 없이 굴러갈 때 껌이 그리는 자취가 요게 이제 이게 y축, 가로축이 y축, z축이 세로축이 z축이면 z가 r의 1 빼기 코사인 세타, y는 뭐 r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어렴풋이 혹시 역학한 사람들은 기억나죠? 그게 바로 사이클로이드 경로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